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영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분해하고 나서 나는 요 간격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뭔가 배치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요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 놓고, 자, 어셈블리 매니저 옆에 보면, 그래서 두 번째 탭을 건너뛰어서 두 번째는 프로퍼티 매니저,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기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확대해 놓고 분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 그래서 피처 편집에서 1단계 위치를 이렇게 살짝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수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2단계가 얘가 되고 3단계는 요건데, 요 축도 약간 더 옆으로 옮기겠다면 요거 옆으로 살짝 더 옮겨 놓고 간격 조정을 다시 더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 분해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는 조립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겠다 할 때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조립을 하면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조립되어 있어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을 하면 자동으로 펼쳐진 다음에 다시 간격을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에서 분해 위치랑, 이게 이제 영상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은 화면을 이렇게 살짝 가운데 이렇게 좀 옮겨 놓고 펼쳐 놓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죄송해요, 오른쪽 하단이고 왼쪽 하단에 보면 모션 스터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마법사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요게 분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먼저 분해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은 바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요게 제로로 두시면 되고, 지속 시간은 10초에서 15초 범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분해하는 개수가 작으니까 한 10초만 이렇게 지속 시간을 주고 바로 마침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플레이 버튼 눌러서 영상 멈추고, 자,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름은 지금 현재 어셈블리 파일 이름으로 돼 있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영상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종횡비는 해제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크기는 1024-768로 여기 있죠. 1024-768로 돼 있고,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사이, 확장자는 AVI,
기본적으로는 확장자 AVI로 돼 있고 1024768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은 따로 그냥 디폴트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그래서 압축 코덱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압축하지 않음, 그리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해서 다시 계산해서 동영상을 만들겠다 예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저장 위치 한번 찾아가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 AVI 분해 영상 만들어졌고,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X자 누르고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일단 분해는 닫기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해 작업, 영상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립도에서 자, 요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2D 조립도 작성. 자, 요거 작업을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요게는 다시 요거 나사산 표시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요게 나사산 표시도 하고요. 나사산 형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서는 이 형상이 나오면 안 돼서 다시 이 부분을 억제시키겠습니다. 축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트 편집, 플러스 버튼, 그래서 다시 요게 나사산 선택해서 억제, 이것도 억제 시켜놓고 파트 편집 닫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이 방향이 도면으로 할 때는 얘가 요 부분이 12시 방향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요거 이렇게 위치를,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키움의 위치가, 자, 그러면 12시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메이트를 하나 해 놓겠습니다. 평행 메이트를 줄 거고요. 그래서 바닥면이랑, 그리고 요게 베이스 부분 이렇게 평행하게, 그럼 얘랑 얘랑 평행을 하면 요게 이쪽 면이 수직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2D 도면 작성. 세문서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그리고 확인. 자, 용지는 A2 용지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어셈블리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체크하고요. 정면도 척도 1대 1로 하겠습니다. 1대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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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그리고 요게 하나 배치, 그리고 우측면도 평면도, 그리고 이렇게 등각도까지. 그리고 요게는 등각도는 요거는 쉐이딩으로 렌더링 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단면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거를, 자, 얘는 보강대로 작업을 했는데 요거랑 요거, 근데 제가 요거 가운데를 요거를 보강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보강대 생략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옆에다가 우측면에다가 해서 내부를 보기 위해서 단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위쪽 부분만, 그러면 우측면도 기준으로 해서 뷰 레이아웃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해서 단면도 위쪽에 있는 반단면도를 사용할게요. 방향은 좌측 상단, 위치는 요게 축의 가운데 센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외 부품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축은 단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 선택을 하고요. 이게 왜 클릭이 잘 안되냐?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만들어 놓고 다시 축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등각 단면도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렌더링 모서리 오명 표시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렬에 해서 배열 분리로 해서 그 부분 조금 위치를 좀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은 제거해 보겠습니다. 단면에서 이렇게 단면 A-A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그리고 단면 영역에서 그냥 부품 숨기기, 바디 숨기기, 왜 이게 왜 축이 클릭이 안 되지? 뭐야? 지금 여기서 축을 선택해야 되나 본데요. 여기서 다른 쪽에서는 지금 선택이 안 돼서 여기서 단면 했던 여기서 가운데 축을 클릭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빼겠습니다. 볼트 이런 거 체결기 숨겼는데 볼트도 그냥 단면이 돼버렸네요. 참고로 시험에서는 요게 볼트 베어링, 참고로 요거 오일실 요거는 그냥 다 숨겨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체결기도 제외 부품으로 해놨는데 지금 그래서 자동으로 요것도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요거는 뭐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치수기 그리고 품번 요것만 이게 부품 번호랑 치수기 중요 치수. 자, 그러면 참고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조립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조립 부분에 대한 자, 주석에서 진행형 치수, 먼저 추투상도에서 바닥면에서부터 축의 중심까지 높이. 그러면 제가 중심선 뷰 선택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필요한 구간만 바닥에서 중심 높이, 그리고 베이스 여기서 바닥, 끝에 범위. 그래서 일단 전체 치수 전체 축의 길이 여기가 내부가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조립 상태가 여기 있긴 한데 살짝 나사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치수 측정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스퍼 기어를 여기서 숨길 수는 없네.
잠시 제가 요 서퍼기어를 조금 숨겨 놓을게요. 지금 이 도면 부위에서는 여기서 서퍼기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요걸 하려고 합니다. 요 조립에 서퍼기어랑 같이 있는 이 부분, 그러면 잠시 요걸 좀 숨겨놔야지만 요게 옆에다 치수기입이 좀 편해서, 그러면 창에서 일단은 어셈블리로 넘어가서, 자, 어셈블리에서 서퍼기어를 클릭해서 숨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창에서 시트 도면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부분에 센터 라인은 도면부 자동으로 괜히 했나보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요게 조립, 서퍼기어가 조립되는 축의 직경 이렇게 먼저 옆에 빼놓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로 가서 서퍼기어 숨겨놓은 것을 다시 보이게끔 그 다음에 창에서 시트로 넘어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조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 치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팀이라고 측정되어 있는 치수값 뒤에다가 H7 그 다음에 슬러시 소문자로 해서 G6 그래서 헐거 끼워 맞춤, 치수 기입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자리에 그거 있었죠? 팀 설정해 놓은 거, 우리 치수 설정한 거, 요거 있을 때 외부 파일에 있는 치수 등록해 놓은 거 그거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제가 공유에다가 이거 서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파일이 없어져 가지고 요거는 제가 건너뛰었는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요거 먼저 세팅을 해 놓고 치수 스타일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도면 작업을 치수 기입을 하시면 여기 있는 소수점 뒤에 62.00은 요게 안 보이게끔 해 놓은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초기 값으로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각에서 그래서 솔리드웍스로 불러올 도각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해 놓겠습니다. 잠깐 도각이 어디 있나? 이거 말고
제가 여기 있는 도각 4번 잠깐 폰번도 깜빡했다 안했네. 도각 전에 부품번호 그래서 본체 1번. 참고로 저는 코어가 작업을 안해서 여러분들이 코어 했으면 요거까지 품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축이 3번, 커버가 4번, 설계 변경한 스퍼기어가 5번. 여기에다가 부품번호 마침 1번 하우징. 그럼 저는 2번호 안했고 요거 축 3번인데 제 2번으로 돼 있네요. 이따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커버가 4번이어야 되고, 기어가 놔두고, 결국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다른 거, 그래서 폰번호로 돼 있는데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문자로 해놓고, 제가 3번 축, 그 다음에 요게 문자로 가서 커버가 4번 바꾸고, 스퍼기어가 폰번에서 문자로 바꾼 다음에 요게 5번. 저장해놓고, 템플릿은 자, 시트 1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척도 1:1 마침돼 있고, 자, 그리고 시트 1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시트 형식 1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트 편집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제란 선택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1번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두리까지 같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편집 닫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도각 편집해서 불러와야 돼서, 참고로 불필요한 거는 이레이저로 치울게요. 잠깐 여기서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까지 졌었고요. 여러분들이 코어 있으면 2번까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복사를 할게요. 카피. 이번에 쭉
문자 복사하고 그 다음 위에 라인 가지고 해서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부터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솔리드웍스로 내보낼 거니까 그냥 도각사에 SW로 하겠습니다. 앞에 해놓은 것도 있긴 한데 솔리드웍스로 보낼 거.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가 되고 이걸 다시 수정 에디터 익스텐더 연장 이렇게 선을 해서 위쪽으로 연장을 쭉 해놓고 그리고 편집 1번 저는 2번이었고 3번 그 다음에 얘가 4번 여러분은 코어 작업하신 분은 2번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5번 얘가 본체였고 그리고 저는 3번이 축 여러분 2번 작업했으면 코어라고 입력하시고 4번이 커버고 5번이 스퍼기어 그래서 축은 재질을 SCM 435 본체는 GC200이나 또는 GC250 자, 동력 전달 장치의 부품별 재료표에서 그래서 본체는 그래서 GC200 또는 GC25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에서 크롬 몰디브 된 강을 사용할 때는 SCM435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구조용 탄소 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거 SM40C나 45C 그 다음에 나는 침탄용 그래서 기계 구조 용강 그래서 열처리용으로 하겠다 할 때는 요걸로 했었어요. SM15CK 그 다음에 이제 스퍼기어는 그래서 SNC415 니켈 크롬 강을 쓰겠다 아니면 SCM435 크롬 몰디브 된 강을 쓰겠다 아니다 나는 주강으로 해서 열 처리를 하겠다 하면 SC49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파기어에다가 치형부에다가 기어 이빨 치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 열처리용으로 쓰겠다 하면 요거 좀 바꿀까요? SNC 사이드로 한글인가 보다.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열처리에다가 내용을 수정해서 입력을 하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스퍼기어 비고란에다가 뭐 열처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래서 내가 피고란에다가 열처리에 대한 정보 요거를 쓰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HRC를 할 때 이 R 값을 굳이 그냥 작은 글씨로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요 글씨만 따로 문자 높이를 한 2.5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굳이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도 축에도 예를 들어서 열처리용으로 가정해서 요걸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SM15CK로 아니, 요번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비고란에는 따로 정보를 입력을 안 하고 여기에다 하셔도 돼요. 전체 열처리 구간이 만약에 자 축을 전체 열처리로 하겠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축의 부품이 품번이 3번이죠. 앞에 이거 지워버렸는데 이런 잠시만요. 그래서 품번 요거를 복사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문자로 했나 보다. 이거 문자로 했나 보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수정해서 문자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품번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썼고, 그래서 수량, 그리고 수량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커버만 수량이 2개고요. 그래서 본체 수량 하나, 그리고 축도 수량이 하나고, 스퍼기어도 수량이 하나입니다. 커버는 2개. 참고로 시험에서는 요거 정보는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요. 커버를 본체랑 조립을 할 때 M3 볼트를 사용하고, 그때 볼트 길이는 12mm. 요것도 제가 그냥 요게 커버 조립할 때 사용하는 볼트도 요게 기고란에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중에 이제 요거 넘기기 전에, 솔리드웍스 불러오기 전에 요거 비번호 수정해 줘야 되고, 여러분 성함, 이름 요거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혹시 빠뜨린 게 또 있나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출력은 A3로 흑백으로 출력. 출력은 A3 흑백으로 출력으로 되어 있구나.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